안녕하세요. 오늘 LG화학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. 최근 실적 발표가 있었고 여러 증권사 보고서들이 나왔는데요. 한화, 하나, 대신, 미래에셋 같은 곳들에서 5월 2일자로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상황이랑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네, 신호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서요. 오늘 LG화학의 핵심이 뭔지 그 동향을 명확히 짚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게 LG화학 1분기 실적이요. 생각보다 엄청 잘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? 시장에선 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뭐가 있었던 거죠? 네,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. 영업이익이 4,470억 원, 시장 예상치가 한 1,670억 원 정도였으니까 와, 168%나 높았던 겁니다. 와, 168%요? 엄청나네요. 그렇죠.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자회사, LG에너지솔루션, LGES랑요, 첨단 소재 부문이었습니다. LGES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GM 쪽 판매가 괜찮았고요. 그리고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LFP,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기반 ESS 샘플 출하가 시작되면서 AMPC, 그 미국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요. 그 혜택 규모가 예상을 좀 넘었습니다. 아, AMPC 효과가 컸군요. 네, 거기에다가 일회성 보상금까지 딱 들어오면서 적자폭을 확 줄인 거죠. 그리고 첨단 소재 쪽도 상당히 좋았어요. IT 소재나 엔지니어링 소재, 이런 좀 비싼 제품들 판매가 늘었고요. 또 달러가 강세였잖아요. 그래서 양극재 판가도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. 아, 환율 효과도 있었군요. 네,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양극재 쪽 영업이익률을 한 2% 정도로 추정하더라고요. 아, 그리고 석유화학. 거기도 적자긴 했는데 마이너스 560억 원. 그래도 환율 효과랑 일부 제품 스프레드, 그러니까 가격 원가 차이가 좀 나아지면서 손실폭은 줄였습니다. 듣고 보니 1분기는 정말 여기저기서 호재가 좀 있었네요. 그런데 분위기가 계속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신 거죠? 2분기 전망은 또 안 좋다면서요? 맞습니다. 네, 그게 좀 문제입니다. 2분기 영업이익은 다시 좀 줄어들 거다. 이게 대체적인 시각이에요. 하나증권은 1분기보다 25% 감소, 미래에셋은 한 3.8% 감소 이렇게 보더라고요. 꽤 줄어드네요. 왜 그런 거죠? 역시 전기차, EV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제일 큽니다. 이 성장세가 좀 둔화되니까 배터리 수요에 바로 영향이 오고요. 당연히 그 핵심 소재인 양극재 판매도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죠. 당장 LG엔솔만 봐도 주요 고객사들이 재고 조정을 좀 하고 있고요. 유럽 시장도 별로 안 좋아서 배터리 출하량 자체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. 하나증권은 전분기 대비 한 15%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고요. 아, 배터리 쪽이 직접 타격을 받는군요. 그쵸. 특히 첨단 소재 부문의 핵심이잖아요, 양극재. 이 사업이 좀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. LG엔솔 판매 부진도 그렇고 또 요즘 다시 시끄러운 게 미국이랑 중국 관세 문제 아닙니까? 네, 맞아요. 이게 불확실성을 키우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재고를 되게 보수적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요. 그래서 양극재 판매량이 확 줄 수 있다,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하나투자증권은 전분기 대비 23% 감소, 하나증권은 매출 12% 감소에다가 영업이익률은 거의 0% 수준, 0.2%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. 와, 0.2%면 거의 남는 게 없다는 얘기네요. 그쵸. 그나마 이제 석유화학 쪽은 납사 가격이 좀 내려오면서 원가 부담이 주니까 적자폭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. 아까 말씀하신 그 미중 관세 문제가 정말 크군요. 이게 그냥 양극재 문제만이 아니라 하반기 전체 실적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이게 뭐 배터리, 소재, 심지어 석유화학까지 하반기 전체적으로 좀 안개 속으로 만드는 제일 큰 변수예요. 당장 LGS 올해 AMPC 받는 규모도요. 원래 한 45에서 50기가와트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낮게 한 40기가와트 수준으로 전망치가 내려왔어요. 그럼 당연히 LG화학 양극재 출하량도 원래 목표치보다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? 하나투자증권 분석이 그렇습니다. 네.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예요. 관세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건 사는 거 수요가 위축되면 스프레드가 좋아지길 기대하기 어렵잖아요. 아, 근데 하나증권 보고서에 좀 재밌는 시각이 하나 있긴 했어요. 중국이 미국산 프로판에 관세를 매기면 오히려 우리나라 NCC 업체들, 그러니까 납사분해하는 회사들은 원가 경쟁력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.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오, 그건 좀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
상황이 이렇게 복잡하니 증권사들 의견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어요. 그래서 투자 의결이나 목표 주가는 좀 어떻게들 나왔나요?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? 대체로는 좀 신중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목표 주가는 대부분 좀 내렸어요. 한화가 30만 원, 대신 32만 원, 미래에셋 29만 원. 그래도 이 세 곳은 매수 의견은 유지했는데요. 하나증권은 목표가 27만 원에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. 거기는 이제 LGS 지분이나 여수 NC매각 같은 뭔가 확실한 주가 상승 재료가 좀 부족하다. 그리고 양극재 부진이 계속될 것 같다. 이런 점을 좀 지적했고요. 그렇군요. 공통적인 의견은 없나요? 공통적으로는 결국 아까 말한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 있잖아요. 그게 좀 거쳐야 주가가 제대로 갈 수 있다. 이런 전제를 다들 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쭉 분석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. LG화학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는 분들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? 네, 핵심은 LG화학이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. 1분기 실적이 반짝 좋긴 했지만 그건 좀 일회성 요인이나 LG 엔솔 아니면 첨단 소재에서도 비양극재 쪽 이런 특정 부분 덕이 좀 컸고요. 반면에 EV 시장 둔화라던가 미중 관세 문제 같은 아주 큰 역풍이 단기 전망, 특히 이제 회사의 핵심 성장 엔진인 배터리 소재 사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. 네. 핵심 사업이 어렵다는 거군요. 그렇죠. 석유화학 쪽이 원가 개선으로 좀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외비 변수들, 불확실성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뚫고 나가느냐 이게 앞으로 실적과 주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명확한 정리 감사합니다.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죠. 네. 이런 단기적인 어려움들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좀 더 길게 보면 어떨까요? LG화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화학, 첨단 소재, 생명과학, 배터리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. 이 다각화된 구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지금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, 또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지금이 바로 뭔가 근본적인 전략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